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카레이서는 카레를 좋아하나요? 저희 이제 아까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네. 질문 있으면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다둥이 차로 어울리는 가성비 차는 카니발 제외. 다둥이면 보통 세 자녀 이상인 거잖아요. 3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둥이면 사실 카니발이 정답이긴 합니다. 그쵸? 뭐 아시겠지만 전 너무 사랑합니다, 카니발. 카니발을 넘어서는 다둥이 자동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니밴이 주는 이미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 뭔가 마초적인 나의 그 마지막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3열 좌석이 있는데 카니발이 싫다 하신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은 소렌토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소렌토. 네. 가격대도 살짝 카니발보다 조금 더 낮게 아마 옵션 구성하시는 게 가능할 거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약간 그 소렌토도 두 번째 좌석이 이제 벤츠식으로 3명이 앉는 좌석이 있고 2명만 앉는 캡틴 시트처럼 되어 있는 구성도 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오, 그렇게 나왔구나. 네. 그래서 뭐 요렇게 되어 있는 시트 배열이면은 약간 좀 럭셔리한 느낌도 주면서 또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가는 그런 걸 필요할 때는 활용하면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활용하는 데도 괜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복도가 크니까 엄마가 왔다 갔다 뭐 가면서 앞에 뒤에 아이를 같이 보기도 좀 편한 것도 있고요. 오, 이거 정말 네. 꿀팁이네요. 네. 네. 그란 투리스모 7에서 구현하는 각 차량 네. 특성은 실제 차량과 과연 비슷한가요? 놀랍게도 굉장히 실제랑 비슷하게 모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한두 번인가는 신차가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막 나온 차지만 아직 한국에는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란투리스모에서 먼저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제조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그 차 느낌이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서 타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비슷하다고요? 근데 거기서 타본 다음에 나중에 실차를 타보면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네. 오, 그렇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카레이서는 카레를 좋아하나요? 오늘 아침에 카레 먹고 왔는데. 아, 진짜. 이거 질문 올려주셔서 한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예. 빗길에서 혹은 미끄러운 길에서 네. 일반인이 제동력을 최대한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운전 기술의 팁이 있나요? 이건 되게 전문적이네요. 사실 빗길로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요즘에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는 F1, 천하의 그 날고 긴다는 신적 존재들의 F1 드라이버들도 다 미끄러집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일단 빗길은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리수를 띄우거나 본인의 운전을 과신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빗길에서는 이제 본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차량이 갖는 하드웨어의 상태가 얼마나 빗길에 잘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단적으로 이 타이어에 남아있는 홈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빗길 위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정도가 진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오, 그 이순신 장군 모자가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거의 다 닳아버린 타이어라면 이 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수막 현상이라고 이제 물 위로 뜨는 게 훨씬 낮은 속도에서부터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뭐 급제동을 했을 때에도 당연히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임계 속도가 훨씬 낮은 속도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력보다는 평소에 얼마나 정비 점검들을 잘 하는 것이 이거에 따라서 제동력과 조향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타이어네요. 네, 타이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럼 이순신 장군 딱 해봐서 네. 어느 정도면 가세요? 보통 이제 그 모든 타이어들의 맞아요. 그 이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혹이 있거든요. 그 혹의 높이가 보통 한 2mm 내외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1mm 근처 갔으면 남아있더라도 교체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최소한 특히 이런 장마가 이제 오는 이런 시즌이라고 한다면 배수 홈의 깊이가 한 4mm 이상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고. 그렇구나. 네. 안전하게 다녀야겠네요. 네. 본인 직업에서 네. 유튜버라고 불리는 게 좋으세요? 레이서라고 불리는 게 좋으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저 스스로 유튜버로 불리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도 않고 왜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만. 그러면요. 그냥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그러니까 잡지는 지면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처럼 여기는 영상을 뭔가 지금 방송국 대신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서 쓰고 있는 건데, 진짜 그 유튜버라고 불리우는 그 특성들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일단 유튜버는 어딜 가든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다니면서 뭔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한데, 저는 혼자 찍고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찍히는 거는 편한데 제가 뭔가 이걸 직접 하는 거가 되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아갖고, 스스로 유튜버? 내가 유튜버인가? 저는 약간, 네, 약간 좀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레이서 혹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네, 그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더 마음에 드는 호칭이시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저 강병희님과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예. 워낙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모시려고 영상을 쭉 봤는데 전문적인 설명인데 전문적인데 안 어렵게 잘 풀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렸다면 진짜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그 점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하시는군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 쪽, 특히 공학 쪽인 용어가 영어 단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뭐 굳이 영어 단어여서 더 어렵게 들리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전문가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도 있고, 뭐 들어도 그게 또 내용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 것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고 해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한 번에 쭉 듣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면 좋겠다. 그게 좋은 리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가급적, 근데 저도 뭐 실수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그냥 명료하게 풀어내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맞아요. 제가 결국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한데, 사실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강연 같은 거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1시간 이상 얘기를 하면 목이 바로 쉬는 거예요. 뭔가 발성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제 어떤 이 성량의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 아무튼 목이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급기야 최근에 올 초에 목소리가 이제 너무 항상 잠겨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약간 성대결절이 왔다고. 네. 우리들의 친구가 왔군요. 네. 그러면서 목을 그냥 아예 쉬어야지 이게 좋아질 것 같다. 쉴 수 없는 사람한테 꼭 쉬래요. 네. 그것도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했더니 최소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는 쉬는 게 좋다. 결절은 보통 한 달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녹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고민인 거예요. 어쨌든 좋은 목소리로 또 뭔가 이렇게 좋은 딕션으로 듣기 좋게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좀 쉰소리로 목소리를 계속 내면 청자분들도 좀 괴로워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 낼 수 있을지 너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영상을 한 2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생각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원인이긴 해요. 원래 성량이 작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발성법도 약간 안 좋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실 때 침 나오면 네. 삼키세요, 물고 하세요? 그 의식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듣기엔 침을 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가끔 모니터링 해주는데 침 좀 삼키는 얘기 몇 번 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있으셔서 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삼키는 게 나아요. 침을 물고 있으면요, 그 성대 막힌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 자체가 소리를 가로막는군요. 삼켜버리는 게 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성을 조금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전에 평상시 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정말 안 좋다 싶은 날 네.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을 네. 조금씩 여러 번 마시는 게 좋아요. 그 조금씩이라면 한 모금이에요. 한 모금. 그 정도로 조금씩요. 네. 한 모금을
마시는데 바로 삼키지 말고 네. 입에 좀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또 입에 좀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그리고 그런 날은 주무실 때 반드시 얇은 스카프 목에 하나 감고 주무세요. 이거는 네. 많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요만한 거 뭐 장난감 구슬이나 플라스틱 조각이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입에 물고 계세요. 입속에다가요? 네,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어, 그러면 침이 나와요. 네, 네. 계속 나와요. 네. 이거 먹는 거 아닌데 네. 들어가 있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침을 삼키세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료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믹스 커피나 엄청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침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그게 있어요. 믹스 커피가. 네. 단 음료를 먹으면요. 네. 무조건 침이 나옵니다. 많이 마시죠. 단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침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도 방송 들어가거나 강연 들어가나 할 때는 안 먹습니다. 단 거는. 그냥 물, 뭐 그냥 차 이런 거 괜찮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은데 단 걸 먹으면 침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훈련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고속주행 하시면 고속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고RPM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끌시끌한 차들을 많이 타죠.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마이크 여기 차고 계시잖아요. 네. 작게 말씀해 보세요. 테스트 삼아. 그게 생각보다 안 들리지 않아요. 마이크를 믿어라. 네. 기계를 믿어야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연습 방법은 저희 보통 발성 연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지금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은 건 이거 같아서 허밍은 하십니까? 허밍은 제대로 이렇게 특별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좋아요. 근데 허밍을 하실 때 입을 벌리고 해보세요. 자, 입을 벌린다는 건요. 입술은 다물고 네. 입 안을 벌리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뭔가 더 울림이 좀 좋은 느낌이네요. 입을 벌리면 입 안 공간 자체가 울림통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좋아요. 말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린다. 또 하나의 효과는 입을 크게 벌리면 모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달력이 더 좋아져요. 전달력이 더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요. 되게 달라요. 이 목소리가 좀 달라지네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더 다를 거예요. 이번엔 제가 손가락으로 3초를 세면 그때 입을 벌려서 아로 바꿀 거예요. 허밍을 하다 말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10초까지. 3초에 아로 바꿔서 10초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쉬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네, 이때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입술 다물 필요 없이 하품 나오려고 그랬죠. 지금 방금 정상이에요. 잘한 거예요. 이 발성 연습은 연습을 잘하면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록 하품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 쓰던 만큼 다 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품이 나와요. 그래요? 네. 잘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데 아로 바꿀 땐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소리가 성대에 무리를 안 주는 예쁜 소리예요. 사람은 각자 성대가 낼 수 있는 예쁜 소리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내려고 우린 노력하는 거죠. 네. 성대 자체가 미친 듯이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아무 소리나 내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병헌, 한석규, 서현진 이런 사람들. 그건 예외. 우린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예외. 어쨌건 내가 가진 성대 안에선 제일 좋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이거를 길게도 하실 필요 없고요.
하루에 5분씩만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사실 오늘 강병희님을 저하고 만나게 해준 게 저희 수강생이기도 하고 네. 강병희님한테는 고등학교 선배기도 네. 한 저희 이제 닉네임으로는 러블리 쩡님이시거든요. 네. 러블리 쩡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러블리 쩡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강병희님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부군께서 엄청 팬이시래요. 그래서 맨날 보는데 보다 보니 고등학교 후배? 너무 좋은데? 근데 소리만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목이 상하고 있다. 이게 아까우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가 이런 후배가 있는데 좀 1대1로 봐주실 수 있겠냐. 아이고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보내시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그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저 고민이 있었고 그 선배님께 따로 이거를 말씀드린 적도 없었는데 그냥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그건 괜찮냐, 목이랑 좀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한 코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훌륭한 코치님이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주선을 해주겠다. 너무 저한테는 약간 가뭄의 단비같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지금 사실 내일 모레 병원도 예약이 돼 있어요. 좀 이제 전문의 혹시 뭐 또 더 뭔가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이래서 병원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막 이럴 건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아나운서님이랑 만나게 돼서 저는 진짜 이 세상 사는 게 참 진짜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면 좋죠. 네. 병원은 근데 꼭 가시고요. 네. 가서 정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한번 확인을 받으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랑 거의 1시간가량 인터뷰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안전운전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다 진짜 한 99%는 본인이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언제나 진짜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 선수들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일반 도로에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다른 운전자들이랑 섞여서 달리는 이 도로 환경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안전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를 찾으시는 운전이 가장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뭐 트랙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저희 또 채널에서 트랙데이 같은 거 혹시 열게 되면 그때 한번 뭐 초청할 테니까 뭐 구독자분이랑 같이 뭐 이렇게 오신다거나 해서 같이 또 트랙에서 또 재밌는 시간은 그때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한번 또 만들어보고 그때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테이션 B의 강병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